북한이 외신 기자들을 초청해 빅 이벤트라고 예고했던 행사는 평양 여명거리 준공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모레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핵실험 등 진짜 빅 이벤트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정보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톱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톱10의 1위 소식.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김정은이 오늘 군사행보를 공개적으로 또 노출을 했습니다. 특수부대를 참관했다고 하는데 북한의 움직임에 주변국들의 눈길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군사행보를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의도가 김정은의 이런 행보 어떤 의도일까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독수리 훈련할 때, 네. 키리저브 훈련할 때, 네. 미국의 특수부대원들 그 1000명이 네.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참사하고 훈련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북한이 거기에 막갱을 해서 이번에 자기들도 뭐 수송기, 그다음에 네. 헬기를 동원해서 네. 우리 후방에 침투해가지고 네. 우리 요인을 암살하는 그런 네.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렇군요. 훈련을 한 것입니다. 이정훈 의원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특수부대의 특수훈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진 훈련을 한 지금 겁니까? 우리 앵커가 계신 그 뒷면에 서흥공항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서흥공항. 네. 황해남도쯤 될 겁니다. 네. 우리 그 연평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지역인데 네. 그쪽 지역에서 3월 27일, 28일, 29일 계속 북한 지역에는 거의 항공기가 뜨는 게 없어요. 네. 항공기가 뜨게 되면 우리 레이더가 다 잡는데 네. 속도를 보게 되면 헬리콥터인지 뭔지 판단이 되는데 그런 비행기들이 쭉 떴었습니다. 그래서 서흥공항 부근 지금 원형으로 쳐놓은 데에서 네네네. 거기에서 한번 훈련을 해놓고 아하. 지금부터 한 2주 전이죠. 이제서야 공개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맞서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놨다가 네. 지금 태양절 다가오고 하니까 이렇게 정치적 쇼를 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태양절을 바로 코앞에 두고 지금 김정은이 외신 기자들을 대거 초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누구누구를 초대를 했는지는 알 수 없나요? 심정국 차장. 그리고 이게 어떤 의도인가요? 외신 기자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것. 태양절에 무슨 빅 이벤트를 정말 하려고 하는지 4월 11일부터 한 열흘 정도 체류를 하는 초청장을 미국과 일본 서방 언론 그러네요. 기자 200명 정도를 불러가지고 아마도 체제 선전용으로 자기네들이 얼마나 보여주고 싶은 것 정도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든지 같은 것들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하거나 공격을 막는 방법은 외국 기자들을 많이 데려오는 겁니다. 200명이나 갖다 놨기 때문에 적어도 더 기자가 있는 동안은 절대로 트럼프가 평양을 공격할 수 없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명거리 같은 북한이 이제 야심적으로 이렇게 건설한 발전상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가장 큰 게 현재 우리가 너희들이 유엔 제재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 평양을 발전시키고 국가를 이렇게 꾸릴 능력이 있다. 너희들 유엔 제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걸 과시하려고 이렇게 기자들을 많이 이렇게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미국이 만약에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한다 그러면 기자들 숙소나 기자들 동선은 피해서 김정은이 있는 데만 때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나 북한 요인들을 제거하는 건 가능한데 그다음에 저기 가시는 외신 기자들이 그다음에 인질로 잡힐 거예요. 그렇겠죠. 제가 취재를 해서 하나 최근에 밝혀낸 게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 시신을 돌려줬잖아요. 돌려준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9명의 말레이 사람들이 있었죠.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아하, 북한에 남아있는 9명의 말레이시아인을 죽이겠다고? 그거 말레이 통보하고 그중에 4명의 어린이였거든요. 거기서 말레이 총리가 이런 게 어딨어 하고 전쟁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걸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가셨다가 까딱 잘못하면 인질로 잡히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가신 기자들 취재도 좋지만 조금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 외신 기자들에게 오늘 아침에 일찍 새벽부터 일정을 다 취소하고 북한 측에서 그랬답니다. 오늘 빅 이벤트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따라가 봤더니 여명거리 지금 준공식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였을까요? 여명거리를 공개하는 게 북한이 말한 빅 이벤트였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4월 13일 날 여명거리를 이제 공개한 게 네. 그 빅 이벤트였을 겁니다. 김정은이가 그때 준공식에 참석을 해서 네. 벌써 한 1년 정도 끌어왔던 여명거리 네. 건설을 이제 준공식을 했기 때문에 저게 자기들은 상당히 자랑스럽다라고 해서 네. 이제 그게 빅 이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빅 이벤트 소식을 듣고 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 과연 여명거리를 공개하는 거 예상할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새로운 무기를 공개한다든가 아니면 군사 도발을 준비하고 그걸로 깜짝 수요를 하려는 건 아닌가 이런 해석도 하긴 했었거든요. 네, 군사 도발을 하려면요. 네. 평양이 아닌 어떻게 교외로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미사일을 쏘거나 그다음에 무기 공장을 간다 해도 역시 이동을 해야 될 거고 네네. 그거는 우선 당장하기 힘들고요. 네. 그다음에 새로운 무기를 공개하려면 퍼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네. 아마 지금 순환은 지금 여객기가 다니는 비행장이고 미림이 공군 비행장인데 거기서 모여서 아마 퍼레이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 팀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저거는 좀 어렵고 네. 예술 축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실내라면 금방 하겠지만은 네. 만약에 지난번 뭐 김일성 경기장이나 모란봉 같은 데서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준비니까 세 가지는 당장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네. 일단 이틀 후면은 북한의 최대 명절이라는 태양절입니다. 김일성의 생일이죠. 그런데 이날을 기점으로 6차 핵실험,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주변국들은 6차 핵실험을 북한이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 이 핵실험을 포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특수 정찰기를 미군이 일본에 파견을 했다고요. 어떤 비행기를 보낸 겁니까? 네, 그 WC-135인데요. 네. 앞에 W를 갖다가 해석을 그냥 웨더로 날씨로 보면 좋습니다. 웨더요. 웨더. 그래서 대기를 조사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아하. 공군 작전을 하려면 날씨가 매우 중요한데 네. 그 기능을 하다가 대기 중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채집을 하는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핵실험하게 되면 나오는 특수한 인위적인 원소를 포집할 수 있어서 네. 비행기가 왔는데요. 저걸 배치해서 북한 상공에서 뭔가 나오면 추적을 할 수 있는데 북한이 지하로서 핵실험 해버리면 의외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번 시간에 얼마 전에 최근에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던 그 내용이군요. 네, 저 비행기가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잉 707을 개조를 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 엔진 밑에 엔진 비슷한 게 더 달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앞쪽에 보면은 네. 엔진의 앞쪽에 네. 그게 이제 막 대기를 포집을 해서 네. 그걸 급속 냉각시키면은 공기 중에 있는 제논이나 크립톤 같은 것이 이게 흡착이 된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네. 그 중에서 아주 극미량을 찾아내는 그런 장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필리핀에서 갑자기 항로를 변경해서 한반도로 오고 있는 항공모함 칼빈슨호. 자, 이 칼빈슨호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이유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으로 밝혔다고요, 심 차장?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행동을 막기 위해서 칼빈슨호를 배치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게 미국의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핵잠수함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라고 내가 말을 했다. 얼마 전에 통화한 내용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칼빈슨호를 배치해서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면 요격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요격은 뭐 100% 할 거고요. 아, 그래요? 북한의 핵실험을 엄청난 공포를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췄는데 북한은 성공했다고 자기네끼리 국민은 속이면 되는 거고 외부는 네.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북한이 화를 나서 미사일을 쏜다. 네. 그러면 이제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라고 할 때 네. 핵실험한 지역이나 그 지휘부를 미군이 때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탈북자들이 와 있는데요. 정찰총국 뭐 이런 데서 좀 특수한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네. 몇 분 만나 상의를 토론을 해보니까 북한은 핵실험 해야만 된다. 안 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판단들을 하더라고요. 아, 해야만 한다? 그렇군요. 정통성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하면은 뭐 이 기간 중에 해야 된다는 게 그분들의 탈북자들의 판단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존의 판단에 의하면은 네. 당연히 북한은 뭐 4월 25일 이전에는 핵실험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네. 중국의 태도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네. 북한이 조금 현재 소나기는 피한다 그래서 네. 4월을 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요. 지난번 미중 정상회담 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절대로 미사일 쏘지 말라고 굉장히 압력을 넣었답니다. 그렇죠. 미일 정상회담 때 그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60km 쐈죠. 쏴버렸잖아요. 예.
지금 좀 이상한 말로 하면 돌아버렸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도 저 만났을 때 시진핑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오늘 신문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후의 방법이 이제 태평양 댐에 있는 원유가 가는 송유관을 그렇죠. 끊는 건데 그걸 만지작거리는데 그걸로 압박을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중국이 할지 안 할지 그걸 하게 되면은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도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약간 좀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번에 저렇게 하게 되면 미국이 약간 풀어주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조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태양절 15일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북한이 도발을 할 텐데 아니면 할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거를 제지하기 위해서 칼빈슨호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칼빈슨호가 필리핀에서 그 큰 배가 여기까지 15일까지 지금 도착할 수는 있을까요? 저는 속도가? 전 타러 오게 되면 한 60km 달리니까 배는 24시간 다 달리잖아요. 그럼 네. 하루에 한 1000km 달리니까 2, 3일이면 온다고 보는데 뭔가 지금 미국이 저 말이 사실이라면은 네. 다른 배를 먼저 보내고 이건 구축함만 오면 되거든요. 항공모함은 필요 없거든요. 네네. 그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작전을 하는 건지 저는 좀 그런 의심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중국 관영 매체에 실린 사설 보면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진핑이 지금 마음이 조금 흔들흔들 하고 있다. 이게 중유카드 기름 공급 중단을 지금 할지 말지 점점 더 많은 중국인이 대북 제재 강화를 지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내 여론도 지금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이달 또는 도발을 한다면 이번 달 또 도발을 한다면 중국 사회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한 유엔 결의안을 원할 것이다. 자, 이게 시진핑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의 기류도 지금 점점 북한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 중국은 민주국가가 아니고 여론정 태어난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환구시보가 공산당 기관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북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경고, 그러니까 심의전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도발을 못하게 하려고 저런 이제 사설을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중유 공급을 끊은 적은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다. 한 번. 한 번 있어요. 얼마를 끊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다 끊었다는 얘기도 있고, 다 끊으면 또 송유관을 살리는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아, 그래요? 절반 정도 끊었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그때 북한이 1, 2차인가요? 핵실험했을 때 10여 년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네. 바로 항복했습니다. 아,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해안에 가면요. 네. 큰 안반지대를 파가지고, 네. 거기다가 원유를 한 3, 4실 1분을 저장해 놨습니다. 네. 한 80일까지 하는 나라도 있고요. 미국도 일본도 다 하는데 북한은 그런 저장 시설이 없거든요. 쓰기 바쁜 거죠, 네, 여기는. 피현이라고 하는 그 평북에 네. 신의준 밑에 내려오면 있는데 거기에 정육 공장이 있어서 바로 원유가 보면 바로 정지해서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네. 저걸 차단하게 되면 좀 힘들죠. 네. 굉장히 힘듭니다, 북한.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요, 북한의 교육 제도가 개편이 됐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자, 북한의 교육 제도 어땠었는데 어떻게 개편이 된 건가요? 저희가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김정봉 교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기존에는 11년제 의무 교육에서 네. 12년제로 바뀌었습니다. 11년제에서 12년제로 바뀐 거군요. 원래는 학년 전 1년도 있지만 그 밑에도 1년 더 교육이 있지만 그거는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고 학년 전 1년이 의무고 그다음에 소학교 여기 때는 인민학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네. 인민학교 4년, 그다음에 중학교 6년. 그래서 11년제였는데 네. 이제는 학년 전 1년 하고 그다음에 인민학교를 소학교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1년을 늘려놓고 네. 그다음에 중학교가 그냥 6년이었는데 이제는 초급 중학교 3년, 고급 중학교 3년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서 네. 총 12년제로 이제 늘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보완해야 되냐면 네. 글로벌 스탠다드로 봐야 되는데 북한은 이 중학교를 졸업해도 만 17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하면 나이가 한 살 어려요. 그래서 의무 복무기간을 하나 늘려야 18세가 되기 때문에 국제 스탠다드에 맞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 그래도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그렇군요. 1년 더 늘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준으로 교육 제도를 바꾸고 있는 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근데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다 그러면 기준만 맞추면 뭐합니까? 영어를 할 줄 알아야죠. 북한에서의 영어 교육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과거에는 냉전 시대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제일 외국어가 러시아어였습니다. 네. 러시아어, 그다음에 또 중국어를 배우고 영어는 굉장히 소홀히 했는데 네. 냉전이 끝난 다음부터 영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서 영어가 상당히 이제 강화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소학교 때는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네. 그다음에 초급 중학교 3년간은 일주일에 4시간. 네. 고급 중학교 3년간은 일주일에 3시간 이렇게 해서 네. 총 8년간 이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정도의 시간으로 치면은 학교 수업만으로 어떤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하기에는 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과외 공부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영어 과외 공부가 성행을 한다고요? 좋은 선생을 만나서 그 영어를 배우려고 하면 네. 많은 돈을 줘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저희가 북한의 영어 교과서에 있는 예제 하나를 뽑아봤습니다. 실제 북한의 영어 교재에 있는 장문 문제입니다. 남조선에는 빈 깡통을 차고 다니는 거지들이 많다를 영어로 번역하라. 이게 실제 이 교과서에 나온 문제라고 합니다.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네. 손소 변호사님 한번 풀어보실래요? 어렵네요. 네. 네. 저 짧은 수업 시간으로 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요, 우리 이정훈 위원께서 말레이시아인들을 북한 측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김정남의 시신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죽인다고 협박한 사실은 확인된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훈 위원께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을 한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힙니다.